지금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금융 쪽 관련해서 이 금리 인상 부분인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뭐 많은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뭐 아유 이게 뭐 집값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거든요. 자, 이제 한번 예. 금리 인상과 집값. 이게 사실은 금리 인상 무서운 거예요. 한번 네. 볼까요? 예. 미국으로 자금 이탈 막아라. 중남미 국가 선제적 금리 인상 붐입니다. 특히 인플레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멕시코 뭐 0.25% 올렸죠. 그다음에 뉴질랜드 예. 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사상 최저치인 0.25에서 0.5로 올렸고, 예. 폴란드 0.1에서 0.5로, 노르웨이 선진국들도 막 올리고 있어요. 1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그러면서 나오는 게 전문 학자들이 예. 유동성 파티 끝났다. 예. 내년 자산 거품 꺼진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자산 거품 꺼진다는 게. 예. 우리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 코로나 때 집값이 사실 한국에서도 한 30%, 뭐 20, 30% 선진국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네.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게 전부 다 물가 상승을 조절하는 게 중앙은행 설립 목적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하면서 특히 뭐 유가 때문에 국제 뭐 원자재 난리죠. 지금. 난리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 이제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진국도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진국 올리고 선진국도 일부 올렸습니다. 예. 이런 게 집값이 어떻게 영향 주느냐? 금값 올린다고 아파트값 오르겠느냐? 예. 무슨 소리냐? 라이트하우스 기준금리 상승, 부동산 대폭락한다. 네. 하는 금리 1% 오르면 집값 3% 떨어진다. 미국 인플레 우려 확산, 금리 인상 신호탄 내라. 뭐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과 금리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예. 서로 간에. 2023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예. 약간 좀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약간 내년 말로 올리는 거 아니냐. 지금 테이퍼링을 연말부터 하고. 예. 근데 벌써 이 모기지 금리들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또 How will the housing bubble 예. burst?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 오르는 거와 관련해서 뭐냐면 하우징 버블이 터지느냐, 예. 주택 버블 터지느냐 마느냐 이거와 관련된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이제 시작이 됐군요. 네. 미국 보면 집값, 월급, 물가 미친 듯이 뛰네. 미국 돈풀기 후유증 시작됐다. 네. 미국 금리 인상 충격 예상보다 빠르고 강할 것이다. 네.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으로 이제 빨라질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나오고 있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왜 이렇게 금리에 민감하냐? 예. 리만 쇼크예요. 리만 쇼크 때 예. 이 기준금리 올리면서 이 집값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어땠습니까?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그랬어요. 예. 집값 30% 빠졌어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5% 10%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GDP가 4.3%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인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서브프라임의 위기, 예. 집값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왔고 그것이 결국은 뭐 연쇄부도로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게 물론 우리가 예정한 만큼 뭐 전체 경제 피해를 안 주면서 오를 수 있다. 그런 문제 없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The housing boom is not a bubble. 근데 문제는 이번은 미국에서 뭐냐면 그때와는 다를 것이다. 예.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떨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거의 의견의 이론이 많지 않아요. 예. 뭐 이건 저 미국의 주택 전문가인데 예. 주택 붐은 거품은 아니다. 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주택 구입자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이 지불한 가격에 실망할 것이다. 비싼 가격에 샀다 이거죠. 그러나 뭐냐 하면 리먼 쇼크 때처럼 집값이 폭락하는 수준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 양반은 버블이 붕괴할 거야. 그게 아니다. 예. 현재 주택 한 550만 가구에서 600만 가구가 부족하다. 그래서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뭐 이런 또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저희만큼이나 뭐 논란이 많네요. 많아요. 예. 그다음에 이거 주택 가격 하락이나 폭락은 대공황 때 우리가 봤던 폭락과는 거리가 있어요. 일부 조정을 받을 것같아 금리가 오르면. 근데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의 그러니까 금리가 그렇게 급격히 오를 거라고 안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예. 버블 폭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설이 상당수 많더라고요. 예. 집값 정책 실패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예. 우리도 보면 이 결국은 부동산
금리를 급격히 코로나 때문에 예. 하면서 사실은 집값이 뭐 이 30% 이상 올랐어요. 예. 보면 8월 달에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예. 기준금리 올리면서 이미 우리도 이제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예. 야, 근데 자, 그럼 우리 전통적으로 금리와 주택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어요. 예.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예. 실제로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여러 썰이 있지만 금리 인상은 집값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이게 저 2015년에 윌리엄스 예.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장이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 하락하고 예. GDP 하락한다. 그렇죠.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집값을 더 하락시킨다. 예. 뭐 이런 게 이 양반의 중요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은 주택 버블을 꺼트리는 매우 비싼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일 주택 버블을 꺼트리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히 이게 금리 인상이 집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히려 좀 비용이 예. 더 촉발될 수가 있다. 그 윌리엄스 그분이 이제 발표하신 자리에 보면 예. 금리 1% 인상 후 2년 후의 효과. 예. 그건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예. 미국에서 봤더니 마이너스 2년 후에 마이너스 1.7% 떨어진 경우도 있고, 집값이요. 예. 어떤 분은 10% 떨어진다고 추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건 외국 전 세계적으로 봤더니 이건 18개국의 나라 수. 예. 여기도 보면 2.3% 떨어진다 2년 후에. 그다음에 다양하네요. 10%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모형을 돌리냐.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실질 GDP 떨어지는 예. 거. 실질 GDP 상당히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카드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게 집값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실질 경제 성장률을 확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그 유럽 경제센터 경제정책센터 나온 걸 보면 예. 통화 정책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국가와 시기에서 단기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주택 가격은 약 3% 하락한다.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김경민 교수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죠. 네. 이 양반 자기가 계산해봤더니 기준금리 1.5%까지 오르는 시점에 서울 집값이 10에서 17% 떨어질 거다. 그다음에 이거 한국의 이근영, 김남현 전문 연구자들이 해봤더니 예.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금리 인상이 별로 없더라.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 예. 그러니까 약간 금리를 인상하는 폭과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더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 오른 게 세 차례 금리 인상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5년 10월에서 2008년 8월까지 3.25에서 5.25. 예. 이거 보면 약간 서울 이때 2차 때 보면 2%에 3.25% 올랐던 거.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서울 매매 가격 지수는 80에서 78.8로 소폭 하락했지만 전국 가격은 올랐더라. 3차 인상 시기 당시 전국은 1.6% 내렸지만 서울은 6.9% 올랐더라. 이게 또 좀 근데 끊어서 보는 게 달라. 이것도 보면 2008년이 아니라 이게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 서울 집값 폭락했던 때예요. 2008년 그렇죠. 넘어가면 리만 사태 터지고 리만 사태 이제. 터져가지고 예. 정말 리만 사태와 금리가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건 또 해석의 여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제 보면 가장 이제 그 집값에 큰 영향을 줬던 게 일본의 90년 전후 예, 가장 드라마틱한 드라마틱했죠. 케이스들이죠. 예. 근데 여기서 보면 금리가 물론 집값도 많이 오른 데다가 금리가 2.5%에서 6% 이게 1년 반 사이에 한 2배 이상 올랐죠. 예. 그다음에 2006년 전후로 1%였던 금리를 5.25%. 이거 5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올라니까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확 꺼지더라. 여러 사실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금리 오르는데 집값 오른다. 이런 연구는 별로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다수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폭락하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고 금리의 인상은 어쨌든 집값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더라.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예. 폭과 어떤 기간의 문제는 그렇죠. 좀 다를 수 금리 있겠지만 인상의 예. 속도 및 폭, 예. 그다음에 주택 공급량, 대외 경제적 충격. 저는 이 세 가지 변수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는 건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가로막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금리 인상 속도, 폭, 주택 공급, 대외 경제적 충격에 따라서 그게 좀 영향력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굉장히 중요한 게 착공 물량으로 굉장히 예. 중시해요. 착공 물량 당시에는 2006년에는 착공 물량이 굉장히 증가했기 때문에 예. 집값이 버블 붕괴, 폭락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예. 지금은 생각만큼 안
착공이 안 늘었다. 예. 당시에는 뭐 거의 200만 가구 그렇죠. 이상 넘었는데 예. 지금 150만 가구니까 아직은 좀 있다. 예. 그래서 이 양반은 2, 3년간 집값이 미국에서 로드실러는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골드만삭스에서 유명한 그죠? 내년 말까지 주택 가격 16%더 오른다. 아. 지금 한쪽에서는 버블 버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무슨 소리냐? 배경이 공급 부족이에요. 예. 결국은 실러 교수하고 비슷한 어떤 기반이네요. 예, 그렇죠. 근거. 투자들이 했지. 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인력난 집 지으려고 그래도 예, 지금 미국이 난리라고 그러죠. 난리다. 예, 미국 난리라고 토지도 그럽니다, 지금. 부족하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쉽게 맞습니다. 생각만큼 이게 금리 오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의 어떤 폭등농자들하고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근데 보면 미국도 데이터 예. 업체인 코어로직 같은 예, 데에서는 막 2.2% 내년 주택 상승률 2.2%. 그다음에 뭐존 번스 부동산 컨설팅 프레디맥은 4%와 5.3%. 진로 여기 이제 그 예. 에서는 뭐 13.6% 오를 거라고 이렇게. 예, 그 이게 진로는 아무래도 좀 시장에 이제 그 부동산을 직접 중개하는 네, 업체다 그렇죠. 보니까 아. 이제 더 시장이 어떻게 보면 네. 좀 가격을 좀 세게 그러니까 보네요. 예. 미국에서도 지금 사실은 보면 우리의 폭등농자와 폭락농자들만큼이나 인식의 뭐, 간격이 예, 커요. 뭐 난리네요. 그냥 예. 서로 그냥 뭐 예. 그렇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게 또 재밌어요. 이거 10월달 자료인데 예. UBS 예. UBS 글로벌 스위스 부동산 버블 예, 지수. 버블 지수에 예. 보면 예. 굉장히 재밌어요. 홍콩 이게 높을수록 버블이 큰 거예요. 네, 홍콩,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스톡홀름, 예. 암스테르담, 파리 이런 데 굉장히 버블이 높다. 아, 예. 근데 미국은 보면 미국은 뭐 보면 굉장히 낮게 나요. 뉴욕 0.5%, 예, 예, 샌프란시스코 0.74,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1.2, 예. 보스턴 0.7, 아, 의외입니다 좀. 그다음에 도쿄 1.46, 도쿄보다 낮게 나와요. 예. 야, 이거 보면 지금 사실은 내년 집값에 대해서 우리가 참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것은 집값 상승을 가로막는다는 건 그거는 있지만 그 지역별로 공급과 그다음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런 건 저희 봉다방에서만 보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이 데이터를 저희는 데이터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모기 금리가 좀 오름세예요. 팬데믹 이거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팬데믹이 집값을 이 정도까지 올린 미국 전 세계적으로 한 2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되게 평균적으로 보면 예. 예상치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러시아 올해 기준금리를 예. 무려 5번 올렸어요. 예. 예. 4.25에서 6.75%까지 올랐어요. 이 정도 되면 이거 집값이 움찔 거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이걸 좀 하죠. 받을 법도 한데요. 네. 예. 안 받았고 있답니다. 물론 줄라이까지인데 예. 계속 지금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를 놓고 분석을 여기 여러 군데 나오던데 보니까 예. 이 나라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석유 아닙니까? 석유, 그렇죠. 가스. 예. 뭐 러시아는 뭐 석유하고 네. 뭐 가스. 유가 100달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러시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거냐? 예. 2015년에 76만 5천 가구예요. 예. 공급. 공급 폭탄이 터졌어요. 그것 때문에 집값이 상당히 안정이 됐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 공급의 회복 없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예. 리만 쇼크 때 한국의 집값이 그렇게 외국에 비해서 많이 안 빠졌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공급이 줄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 오르는 게 집값을 올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분명히 떨어뜨릴 텐데 예. 그러면 이게 뭐 일본식 버블 붕괴나 이런 거로는 가기 어려운 게 어쨌든 공급의 감소가 어떤 안전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버블 붕괴, 급격한 금리 인상 플러스 예. 공급 폭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1번 예. 하시면 될 말, 급격한 금리 인상과 플러스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예. 미국의 리만 쇼크 그것도 역시 보면 주택 공급이 200만 가구까지 늘었어요. 예. 연간. 그러니까 이제 버블 붕괴로 이어졌고. 아까 이제 실로 교수의 그 예. 곡선. 예.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금리가 완만한 금리 인상과 완만한 공급 회복은 가격 조정 정도. 예. 그러니까 떨어져요 물론 금리 확 오르는데 가격이 뭐 불장 될 수는 없는 거 봐요. 물론 예.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러시아처럼 막 금리가 올라도 이제 갑자기 막 경기가 너무 좋아서. 러시아의 가장 큰
산업이 자원 산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원이 가격이 올라서 돈이 확 물러온다. 그럼 마찬가지로 한국도 내년에 금리가 좀 많이 올라요. 그런데 우리의 수출이 갑자기 그냥 좋아져가지고 예. 훨씬 뭐 수출 성장률 10% 그럼 또 상황이 다르겠죠. 그러나 예. 보통의 이제 모델 케이스로 보면 가격 조정, 금리 인상, 가격 조정은 할 거다라고 예.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뭐 어쨌든 내년을 이제 전망한다면 예. 저희가 뭐 단언해서 하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장기 전망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단기 전망은 어떻게 보면 그 점장의 영역인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라이트하우스처럼 버블 붕괴 그거는 대폭락. 대폭락 이거는 아까 어렵다. 급격한 금리 인상 플러스 공급 폭탄 예. 뭐 이런 조건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저희 요 기준을 보자면 내년에 될 수가 없는 게 내년에 공급이 없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올해 한 4만 5천에서 네. 5만 정도의 입주 물량인데 내년에 절반으로 줄어든단 네. 말이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늘어나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그러면 신규로 갑자기 내년 내에 그럼 어디서 공급이 늘어나느냐? 그럴 일은 없다, 힘들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굳이 버블 붕괴의 공식보다는 이제 가격 조정의 공식 정도를 완만한 이런 공급 회복이 경우는 될지도 그렇지. 사실은 모르는 지금. 거죠. 예. 알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금리가 예상대로 인상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승범의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면 지금 정부가 예. 집값을 좀 더 일찍 잡으려고 그랬으면 고승범 같은 사람을 뭐 조기 투입했어서 김현미로 막을 게 아니라 고승범으로 막았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약간 정부가 좀 실책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집값을 못 잡냐 안 잡냐. 안 잡느냐. 예. 안 잡았다는 거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내년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경기가 좀 중요하다. 제 생각에는 결국은 뭐 사람들의 어떤 이 실질 소득적인 네. 측면, 경기의 측면이 만약에 좋아진다고 그러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을 상쇄할 네.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공급까지 만약에 회복되기가 어렵고 완만하게 그냥 간다라고 한다면 집값이 오히려 좀 조정받기도 쉽지가 네.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결국은 뭐 올해보다는 이미 이제 내년인데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계속 하여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예.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저희는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을 좀 계속 아마 짚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 스스로 부동산을 보는 눈을 갖도록 저희들은 뭐 이렇게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를.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외국 사례 특히 이제 저희 나라 것만 갖고 얘기해가지고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그런 말씀들 그냥 뭐 이렇게 약간 감 내지는 좀 한국 상황만 너무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보다는 좀 글로벌하게 보시는 것도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예.